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 4주차 1교시 함수 내용에서 다루었던 예제들을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주세요. 네, 주피터 노트북 열어주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컨트롤이라는 걸 했죠. 제어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폴더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그 안에 파일들을 보관하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new 그리고 폴더 해주시고, 폴더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요거 선택해서 이제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선택해주고 rename 여기에다가 f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시면은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펑션이라는 키워드는 없이 디렉터리도 펑션은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fn 이렇게 사용을 합시다. 자, fn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파이썬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이름을 한번 바꿔봅시다. fn. 자,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basic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마크다운 언어 함수 여기 마크다운 Alt 엔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갈게요. 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특정 데이터를 받아서 필요한 데이터죠. 자,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함수가 무엇이냐? 함수가 무엇이냐? 자,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고, 이 처리 부분은 우리가 뭔가 함수가 고유하게 가지는 기능이 되겠죠. 어떤 뭐 더하기 하는 함수다라고 한다면은 뭐 숫자를 받아서 더하기 하는 연산을 하는 게 내부에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결과, 처리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처리의 결과 값으로 우리는 봅니다. 의미가 아니라 특정 값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 결과값을 반환하는 기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은 함수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필요한 데이터를 받는다, 그리고 처리한다, 그리고 처리한 결과값을 반환한다. 자, 이 내용들이 함수를 정의할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간단한 함수 요거를 하나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자, 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 저는 f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함수. 그리고 가로가 있는데 이거 이제 매개 변수 앞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 뒤쪽에서 이제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자,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콜론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들여쓰기가 돼 있죠. 이렇게. 자, 여기에는 이 들여쓰게 되는 이 블럭이 함수의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함수 내부에서 자, 지금 우리가 정의한 fn 함수 내부에서 처리되는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수를 만약에 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호출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실행시키는 명령이 이제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수를 이렇게 여기로 호출을 하게 되면 이 구문을 실행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print. 자, 여기도 들여쓰기가 이렇게 됐어요.
4칸 이렇게 들여쓰기. 자, 여기도 함수에서 처리하는 문장들은 들여쓰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에 대한 정의를 또 한번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 처리 구문들을 자 묶어 놓은 것. 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게 지금 프린트 함수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2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묶어 놓은 것을 한 번에 2개가 실행되도록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들여쓰기에 대한 구분을 해보는데요. 자, 들여쓰기가 돼 있지 않은 이 프린트는요, 그냥 일반 구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 들여쓰기가 안 된 문장은 함수 호출과 무관하다. 즉, 함수 호출 시에 실행되지 않는다. 자, 프린트 여기에서 프로그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 처리 구문들을 묶어 놓는다고 했죠. 일단 묶어 놓는 처리가 된 거예요. 묶어 놓은 처리가 된 거고요. 대신 여기 프린트 요게 지금 우리가 실행되고 있는 거죠. 함수와는 무관하게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 df라고 하는 요 키워드와 여기 함수 정의하고 있죠. 요거 정의한 것들은 메모리에 이제 올라가면서 자, 여기 마지막에 함수는 함수대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문은 각각의 구문대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함수 호출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함수 호출, 여기에서 함수의 이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함수 이름을 우리는 fn이라고 붙여놓은 거라 그랬죠.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함수 호출하니까 어때요? 여기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함수 안에 들여쓰기 4칸 들여쓰기 되어 있는 이 2개 문장이 있죠. 우리는 요거 이렇게 호출했어요. fn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개 문장 프린트 2개가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함수는 이런 문장들의 집합이다. 묶어 놓은 거다.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뭔가 처리해야 되는 거, 요것들을 묶어 놓은 거고, 그걸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함수의 용도는 뭘까요?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기능들, 코드들을 함수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우리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을 이렇게 이 출력을 여러 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할 때마다 이거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고요, 반복돼서 처리되는 이 부분을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서 이렇게 호출을 해준다면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코드가 이제 간결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도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매개 변수라고 하면 앞에서 정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함수를 할 때는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 함수 블록 내부에서 그 해당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매개 변수다.
자, 매개 변수는 함수가 필요한 데이터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 매개 변수는 함수 선언시에 정의를 해주는데 어디 한다? 함수 이름 뒤에 이 가로를 괄호 안에 변수를 정의해 주면 된다. 자,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두 수를 받아서 더하기 연산을 한 후 이게 이제 처리죠. 두 개 데이터를 받아서 더하기 연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덧셈 연산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 자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f 함수 df 그리고 함수의 이름 저는 add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플러스라고 해도 좋고요. 더하기라고 했으니까 이 내부에서 처리되는 의미를 가지는 처리에 대한 의미 정확하게 가지는 이름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 변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num1, num2 이렇게 자 여기 가로 안쪽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매개 변수는 이 함수의 블럭 내부 블럭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나온 대로 result라는 변수에는 자 num1의 값과 num2의 값을 가져온다. 즉 우리가 전달받을 거예요. 이렇게 전달받는 거 요 매개 변수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result 여기에다 변수를 담게 되는 거고요. 자 print 자 전달받은 두 수의 합은 콤마 해놓고 result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실행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 함수가 메모리에 올라가야 우리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 호출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fn이라고 호출했듯이 함수 add 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을 우리는 요 가로 안에서도 넣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함수의 인자라고 이제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num에 들어가야 되는 값 있어야 되고 num2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앞에다가 100, 200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함수 호출할 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함수는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숫자 하나, 숫자 두 개를 받겠다. 그리고 첫 번째 들어오는 숫자는 num1이라는 변수에다 담아놓고 두 번째 들어오는 이 숫자의 경우는 자 num2에다가 넣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호출할 때도 마찬가지죠. add라는 함수 호출할 때 나는 첫 번째 100이라는 숫자를 전달하고 두 번째 200이라는 숫자를 전달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여기에 100이 들어오고 여기에 200이 들어오는 거니까 num1에는 100을 대입하게 될 거고 num2에는 200을 대입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연산, 이 함수 내부에서 연산은 어떻게 돼요? 100 플러스 200 이게 되겠죠? 요 값이 어떻게 들어가요? result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result가 여기 결과 들어가겠죠. 그럼 요 함수 요거 여기에서 Alt Enter 해서 여기 셀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 한번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어떤 처리가 됩니까? 함수에 대한 두 수의 합이 나오는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처리하는 함수의 정의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뭐 매개 변수 받지 않는 것도 많아요. 많이 사용되는데 보통은 특정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줘.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실행하는 이런 함수, 이런 정의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